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첫 번째 작품 모죽질환가와 화환가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앞으로 수능특강 문학 분석 영상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도 함께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계속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드고 작품의 모죽질환가인데요. 드고라고 하는 인물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텐데, 드고는 우리 신라시대 때 화랑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한 명의 낭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고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자 같은, 즉 도움을 준 화랑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화랑이 바로 죽지랑이었습니다. 그 죽지랑은요, 화랑 우두머리의 이름인데요. 우리 드고가 이 화랑의 낭도 역할을 했을 때의 화랑 우두머리가 바로 죽지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지랑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구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드고는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뭐 팬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모는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팬심이다, 너무 예찬한다, 우러러본다 라고 해서 우리 사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한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이 시기가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좀 썼다면 이 사모의 성격이 좀 강력하고요. 만약에 죽지랑이 죽고 나서 썼다라고 하는 시기가 가정한 다음에는 추모의 성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의 우두머리를 예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리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작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과정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가는요, 노래, 넓은 의미의 노래이지만 여기에 갈래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갈래가 사실상 향가라고 하는 갈래,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향가. 그래서 이 영상 보는 학생들은 우리 향가의 갈래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필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향가라고 하는 갈래는 우리 신라시대 때요, 바로 이때 향찰이라고 하는 차자표기를 사용했습니다. 향찰. 낯설 수도 있는데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자를 그대로 차용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은 니하오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자가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식으로 순서도 우리나라 말식으로 쓰다 보니 고유의 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둔 그 문자가 바로 향찰입니다. 예시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런 한자가 있어요. 길영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선 뜻이 길이고 그리고 음이 영이면 우리가 정말 국문학자들이 문헌을 봐요. 현대 국문학자들이. 근데 길영자로 해서 무엇을 채택했다라는 것을 흔적을 본 게 아니라 문헌은 그냥 이렇게만 보여 있습니다. 한자로만 보여 있죠. 근데 향찰이라고 그러한 차자표기를 사용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어떤 학자는 야 이거는 뜻을 빌렸어, 어떤 학자는 음을 빌렸어 라고 해서 의견이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요 국문학자들의 해독의 기준점으로 이제 김완진 해독, 그 다음에 양주동 해독 이런 식으로 해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까지는 무리가 있어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향찰의 해독 과정의 본질적 이해가 향가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어찌됐든 뜻을 할지 음을 할지 여러 가지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눴을 땐 김완진 해독이냐 혹은 양주동 해독이냐 라고 했을 때 수능특강 기준점으로는 양주동 해독을 채택을 해서 양주동 해독을 기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름 자체도 해석이 아니라 해독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래서 향찰의 기본적인 기틀을 다져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향가라고 하는 갈래의 특성상 우리 행, 즉 구라고 합니다. 한 줄을요. 이 구가 4줄짜리가 있고 지금 모죽질환가처럼 8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망매가처럼 10줄짜리가 있는데 이 향가는 그래서 크게 사구체향가,
그리고 팔구체한가, 그리고 십구체한가, 이런 식으로 이 구의 행의 수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8줄이니까 팔구체한가겠죠. 자, 그래서 이 향가에 요렇게 지금 해독을 하시면은 양주동 해독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면 마치 한자 같아요. 그런데 향찰이다 라고 하는 문헌 차자표기를 사용했던 그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형식적인 것, 그리고 주제도 간단하게 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어떤 거라고요? 죽지랑을 사모한다, 추모한다 라고 하는 주제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본 그리워하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때의 봄 보이죠? 계절 이미지. 근데 이때의 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지나간 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봄. 그리고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리워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했던 봄을 그리워할까요? 드고는 맞습니다. 죽지랑과 함께 했던 봄을 그리워하겠죠. 계속 가볼게요. 모든 것이 서러워서 씨름하는데 라고 해서 정서 둘 다 그립고 서러워요, 슬퍼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의 과거의 봄과 지금 현재 상황이 대조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파악 먼저 이해하시고요. 먼저 그러면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워하다, 그리고 서러워서 씨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화자는 과거를 참으로 그리워하고요. 서러워 씨름한다, 슬퍼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서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러움의 주체가 모든 것이라고 지금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화자일 수도 있고요. 화자를 포함한 자연물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필기할게요. 화자가 서러운 감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자연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표현법은 잠시 후에 또 총정리할 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만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해요. 누구와 함께 했던? 죽지랑과 함께 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서러워서 씨름해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서러워합니다. 자, 그러니까 죽지랑과 함께 했던 과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가볼게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라고 해요. 자, 누가 아름다움을 나타냈을까요? 시적 대상? 네, 그쵸. 죽지랑이 아름다움을 나타내셨겠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지랑의 과거의 아름다움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죽지랑의 과거의 모습 혹은 젊었을 때의 모습이요, 이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태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하면 예찬, 네, 태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찬, 네, 태도도 들어간다. 그래서 죽지랑의 과거, 젊은 예찬에 해당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계속 쭉 아름다우신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해요. 네, 뭐 시술 못 봤죠. 네, 그래서 주름살을 지으려 하는데, 이때의 주름살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랑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죽지랑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서 이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젊은의 반대 늙음. 그리고 하나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름살이라고 해서 단순히 늙은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아까 죽지랑이 죽고 난 후, 사후에 썼다면 우리 추모의 성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주름살은 늙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미지랑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화자의 감정은 어떻게 해요? 예찬을 했다가 주름살 지으려고 한대요. 그립고 안타깝겠죠. 안타까움. 네, 태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화자는 예찬, 안타까움, 감정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제 죽지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추모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기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자, 눈을 한번 싹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 눈 돌이킬 사이, 굉장히 짧은 시간, 찰나.
이 찰나에나마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누구를요? 당연히 죽지랑을.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죽지랑을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만나 뵙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죽지랑이 지금 현재 없다면, 부재인 상황이라면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거고요. 죽지랑이 사후 죽고 나서라면 다시 한번 꼭 한 번씩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재회의 소망. 그리고 꼭 만나볼 거예요 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도요,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짧은 시간에도요. 눈 돌이킬 사이에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다가 만나보게 될 거예요. 찰나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은 우리 기억은 무엇을 나타낸다, 무엇을 강조한다? 예,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찰나라도 좋으니 한번 좀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낭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지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시적 대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화자의 정서 그대로 나와요.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그래서 죽지랑을 굉장히 그리워해서 뭐 어딘가를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도착한 마을이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쑥이에요, 쑥. 쑥이 우거졌어요. 막 진짜 벌초를 안 한 거죠. 벌초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을.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평안할까요? 험난할까요? 예, 맞습니다. 험난하겠죠. 그래서 우리 니은 같은 경우가는 우리는 험난한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험난한 곳.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요. 막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막 쑥이 우거진 그 마을에 간 거예요. 너무 그리워하다고 막 정처 없이 걷는 거죠. 근데 거기를 또 비유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다북쑥 우거진 마을, 정말 벌초하는 마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죽지랑이 죽었다면, 죽고 나서 이 작품을 썼다면 바로 다북쑥 우거진 이 공간은 바로 무덤이 되겠죠. 우리 무덤 벌초 안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풀이 막 이렇게 우거졌다면 바로 무덤으로 인식할 수 있겠네요. 무덤. 그리고 거기에 잘밤이 있으니까 나 같이 지내고 싶다 이거예요. 나 같이 있고 싶다. 죽지랑 보고 싶어. 그리워.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총 8구체 향가인데요. 지금 시상의 흐름 아시겠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 죽지랑을 그리워하고요. 어디 가셨어요? 서러워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죽지랑이요. 나 그리운 마음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험난한 곳, 그리고 그리움에 휩싸여서 무덤까지 이렇게 라고 하는 시상의 흐름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고 작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1, 2구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이때의 봄의 이미지 있죠? 봄의 이미지. 이때의 봄의 이미지와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되면요, 우리 죽지랑의 젊은 시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지랑의 젊음. 그래서 봄에, 지나간 봄, 그 봄에 죽지랑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죽지랑의 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모든 것 안에 제가 자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자연을 인격화했다, 의인이다. 괜찮아요. 인격화, 의인.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서러워요, 싫음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싫음하고 서럽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으니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 이렇게 해서 표현법 정리했고요. 그 다음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다가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3구, 4구 한번 볼게요. 3구, 4구. 비슷합니까? 대조됩니까? 아름답다가 주름살을 지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대조되겠죠. 대조대비. 그리고 눈 돌리킬 사이
찰나에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그래서 뭐 소망적 어조 뭐 이런 것들로 뭐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조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낭이여, 요것도 문제로도 많이 활용되죠. 지금 표현법 뭐요? 뭐뭐여, 영탄적 표현. 영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탄. 그리운 마음 가는 길이 다북수고 거짓말에 잘밤이 있으리까. 의문형 어미로 강조해주는 우리 무슨 표현법? 서리법 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중심 대상 역시나 죽지랑이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 따라가는데 시상구조 방식 어때요? 시간이 역순행인가요? 순행적인가요? 과거부터 스타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행적,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뭐 역순행이다, 뭐 과거를 회상하는 건 괜찮지만 역순행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과거 회상해주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이제 중점적인 것은 맞지만 요 시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것까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품 분석했고요. 우리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고의 모죽지랑가, 우리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도 우리 뭐 내신일 수도 있고 뭐 수능 대비해서 보시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특히 향가라고 하는 갈래는 네,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존하는 향가가 얼마나 작품이 없기 때문에 모죽지랑가는 필수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하는 신라시대의 팔구체 향가, 우리 아까 배웠었죠? 화랑 죽지랑의 낭도였던 드고가 죽지랑의 사모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창작 시기, 창작 목적, 여러 가지 이견. 왜냐면 굉장히 옛날 작품이죠.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이련이 이 작품을 기록해서 남는 것은 우리 죽지랑의 고귀한 인품을 드러내어 기리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요게 목적이에요, 사실. 원문에 대한 다양한 해독이 있는데 지금처럼 뭐 김완진 해독, 양주동 해독 이렇게 국문학자들이 해독을 한 다양한 해독들이 있는데 지문의 현대풀이는 양주독의 해독을 따랐다라고 아까부터 설명드렸어요.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의인데요. 제가 이거 왜 꺽쇠 표시를 했냐면 선택지에 굉장히 그대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죽지랑의 고귀한 인품, 사실 이제 어휘의 싸움이긴 한데요. 이 고귀한 인품을요, 선택지에서 고매하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고매는 꼭 아셔야 되는 필수 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고가 높을 고자, 고결하다. 그러니까 인품이나 인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고결하다. 막 우리 왜 이렇게 고상해 뭐 이런 얘기하죠? 이런 거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매한 인품을 예찬한다, 찬양한다, 사모한다, 추모한다 이렇게까지 확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도요, 아까 보신 것처럼 팔구체 향가다 보니까 주로 4단 구성으로 해석되는데 과거에 대한 그리움, 모습 떠올리고 소망, 그리고 마지막 간절한 그리움까지 이런 식으로 시상의 흐름 쭉 전개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드고의 모죽지랑가, 향가의 갈래까지도 살펴봤고 구성과 주제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항가, 이게 화항가 작품 보도록 할 건데요. 요것도 배경지식 좀 필요합니다. 우리 화항가는요, 사실 이 화항계라고 하는 설총에 소설, 이 설화가 있는데요. 산문이죠. 설화가 있는데 그 작품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갈래 좀 또 전반적인 내용 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먼저 설총에 바로 화왕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신라시대 좀 많이 배워요. 이익도 신라시대 사람, 설총도 신라시대 사람입니다. 화항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된 산문인데요.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설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설총의 화항계 설화가 전반적인 내용이 모티프로 차용된 작품이 바로 화항가예요. 이 화항가라고 하는 작품의 갈래는 한시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산문을 모티프를 따서 차용을 해서 한시로 창작된 게 화항가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아셔야 작품 이해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 살짝만 얘기해드리면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 해골물, 네, 그 원효대사의 아들이 바로 설총이에요. 와우. 그래서 신라시대 사람인데, 신라시대 사람 이 설총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하이자 학자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문무왕 때 굉장히 총애를 받다가 그 아들 신문왕으로 왕위가 계승되면서 좀 그 아버지 세대 문무왕 때보다는 조금 설총에 대한 총애가 시들어해진 거예요, 신문왕이. 그래서 설총이 이 신문왕을 설득하고자 쓴 것이 바로 화엄계입니다. 그래서 그 화엄계의 내용이 어떠냐? 바로 이름이 화엄이죠. 이 화엄이 꽃의 왕이에요. 이름 보시면 꽃의 왕. 그러니까 어머, 이 꽃을 의인화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엄계설화는요, 꽃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가전체 소설로 뭐 영향 주고 뭐 이러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결론. 화엄, 꽃의 왕. 근데 인간으로 비유하면 이때 당시 무슨 왕이요? 신라의 신문왕을 대변한 왕이다. 그런데 그 신문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놓고 신문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의 왕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 다음 이 화왕을 아주 현혹시키는 이런 간신배의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신배의 무리를 우리는 장미꽃으로 설총이 그려냈습니다. 이 장미는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간사한 시나 간신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충신이 있어야 되겠죠. 대조적인 충신. 바로 백두옹이라고 하는 꽃이 나옵니다. 백두옹. 한자 잘 알아두면 좋은데, 백이, 뭐 흰백, 두가, 머리두, 흰머리의 옹. 우리 박명수 아저씨, 박명수 옹, 명수옹이라고 하죠. 아저씨 할아버지를 일컫는 호칭이에요. 어찌됐든 흰머리의 할아버지, 흰머리의 할머니. 그러면 요거에 대한 꽃이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미지 할미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백두옹은 할미꽃인데요. 장미가 딱 봐도 너무 예쁘죠.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 착 주는 거, 할미꽃 주는 거보다 장미꽃 주는 게 예쁘잖아요. 근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예요. 설총이 보기에는 장미의 이런 내면, 능력,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화왕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출하는 거죠. 그런데 백두옹이라고 하는 할미꽃은 겉은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군자다, 이 사람이 충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설총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충신이다, 군자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백두옹과 그 화왕, 즉 화왕은 장미와 백두옹 사이에서 간신과 충신에 볼 수 있는 인재 등용, 똑바로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설총이 신문왕에게 들려줌으로써 이제 신문왕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리고 신문왕이 올바른 정치를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으로 인한 이러한 설화를 창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은 어떨까요? 이 설총을 보고요, 와, 설총 대박이다. 오, 신문왕을 도와줘서 올바르게 일깨워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했네. 설총 대박이에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차용해서 한시를 창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작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이 사실 좀 배경설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줘야 돼서 앞부분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 작품,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엄과를 노래했네 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각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임금이 사는 궁전, 임금의 궁궐을 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궁전 묘사하죠. 깊고 엄숙하다, 분위기 묘사하죠. 그런데 이때의 신하가요, 앞에 있어서 신하, 임금을 위해서 중심 화엄과를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그것을 본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화엄이라고 하는 소재 이야기 꺼낸 신하 누구요? 설총. 이래서 배경식을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하 앞에 우리 설총 써주시고,
누구 임금? 네, 신라의 신문왕 임금을 위해서 신문왕 임금 위에서 화한글을 노래했다라고 해서 우리 노래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노래하는 모습 묘사.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임금 궁전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설총이 신문왕의 노래를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왕 체크 좀 할게요. 요건 동그라미 칠게요. 화왕은 다시 한번 신문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임금 신문왕.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요거 한번 써볼까요? 봄나라 누구요? 어디요? 신라요. 그쵸? 신라. 원관념 쓰는 겁니다.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꽃이 가지마다 분분했다. 묶어줄게요. 얘가 무슨 꽃인지 추론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요. 뒤에 구절 보시면 추론 가능할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싱긋 한 번의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난대요. 우리가 왜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교태 부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를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겠죠. 이때 꽃이요. 온갖 교태를 부린다라고 했으니까 어머 저 꽃 어떤 꽃이요? 맞아요. 장미요. 장미. 그렇죠? 이 장미 원관념 뭐예요? 장미 간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가지마다 분분했다. 간신배들이 종종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의 교태는요. 임금을 아주 유혹하기 위한, 미혹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겠죠. 미혹. 교태를 부른다. 아니면 요거 한 번만 어휘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요. 우선 이제 거짓이라든지 혹은 충신을 이제 모함하는, 이제 거짓을 고한다, 모함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 참언이라고 혹은 참소라고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요게 선택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참언? 진짜 백이, 진실? 이렇게 페이크를 치거든요. 전혀 아니고요. 참언은 모함. 네, 골려주려고. 그래서 거짓으로 고한다. 요거 용어 꼭 알아두시고. 자, 넘어갈게요. 이 장미 간신배 때 교태 때문에요. 디귿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 이 임금의 마음이 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건 간신배의 미혹에 넘어갔거나 유혹에 넘어갈까 염려, 걱정했다. 화자의 태도 나왔죠? 걱정했다. 우려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들 볼게요. 임금을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 거기에 충성심, 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의 충성심, 사자성어 한 번만 하면 우국, 네, 뭐 지정도 되고요. 충정도 괜찮습니다. 충정. 으로 임금의 마음이 쉽게 잘못될까 염려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우선 노래하는 모습을 이제 설총이 신문왕에게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에 묘사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화항계의 내용 압축적 제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화항부터 3구부터요. 화항계의 내용 압축적 제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간신배들이 가지마다 분분했고요. 교태 생겨나서 염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꽃, 즉 화항계 작품 안에서의 세계관이죠. 그런데 실제 정치 현실이 이렇게 될까 겁이 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정치를 똑바로 직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우위적인 비판하는 거 뭐라고 하죠? 두 글자? 풍자라고 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요, 우리 정치 현실을 이 작품에서는 풍자하고 있다. 우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부분 계속 가볼게요.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린 허연 백두홍이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백두홍 인물 나와요. 이 백두홍이 아까 얘기했듯이 할미꽃.
여기서는 간신, 이거 죄송합니다. 충신. 네, 간신하고 장미랑 대조적인 의미이죠. 자, 그래서 우리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 표현법 묘사, 이렇게 분위기 묘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이제 좀 이따가 계속 전체적인 틀 얘기할 텐데 우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진홍색, 연자색, 색채 나오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색채. 그래서 신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서 염려했다. 누가 알리오? 라고 얘기하는 말 건네는 어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건네는 어조. 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후반부 넘어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좀 연륜이 좀 있는, 네, 좀 어르신 같은 이 군자 누굴까요? 나이가 많은, 머리가 흰색, 백두홍이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노성한 군자라고 얘기하는 인물은 바로 백두홍이 되겠습니다. 충신이죠. 같은 부류인 것을 그래서 누가 알리오? 이 백두홍이 네,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제야의 숨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계속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오라고 해요. 사실 백두홍 같은 인물이요,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막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 골짝 속에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떻게 청구할 길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봄이 와서 온갖 잡초라고 하는 거 상징성을 좀 볼게요. 백두홍의 입장에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온갖 잡초 때문에 뒤덮여 있대요. 그렇죠. 부정적.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라고 얘기합니다. 방해꾼들. 함께 뒤덮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이렇게 충신들이 앞에서 묻혀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충신이 묻힌 상황이죠. 천거라고 하는 단어 혹시 모르는 친구들 꼭 알아두시면 되는데, 추천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파묻혀 있고 뒤섞여 있으니까 그럴 길이 없대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 줍니다. 안타까움.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안타까운 거죠. 계속 가볼게요.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엎을지 이룰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리을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할지 이런 것들을 일찍 구별을 해야 하니 세광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인재 등용이 이만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의 중요성, 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색황은요, 밑에 나와 있듯이 여색으로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죠. 부정적. 어찌 현인,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자세.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하들이 원하는 왕의 자세겠죠. 그래서 배워야 할 점, 따라야 하는 태도겠죠. 따라야 하는 태도가 대놓고 나왔습니다.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테러를 이루었네. 자, 이 한마디 누가 했다고요? 바로 설총, 그 충직한 신하가 이렇게 이 한마디를 했다 이거죠. 백동이 이 한마디를 했고요. 설총이 이 한마디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긍정, 부정? 네, 나라의 입장, 임금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라고 얘기해 주는 건 충직한 신하가 하는 우리 충간이라고 합니다. 충간. 혹시 어휘 모르는 친구들, 네, 충직한, 충성심으로 하는 간청. 검색하면 나와요. 알겠죠? 네. 근데 우리 이행시처럼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충간은 다른 표현으로요. 우리 아까 참어는 거짓 모함이라고 배웠죠? 얘는 간언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간언. 그러니까 임금께 윗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된 충고죠. 제대로 된 추천이고요. 그런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임금 누구요? 네, 신문왕이요. 미혹이 풀렸대요. 백동만 따랐나봐요. 설총의만을 따랐나봐요. 계립이라고 하는 거 밑에 나왔지만 신라를 감화시켜서, 즉 감동시켜서, 아니면 백성들을 이제 스스로 잘 이끌게끔 유도해서 대평성대를 이루었네. 그러니 우리 작가 이익은요, 화음가를 쓰면서 설충을 예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와우! 신라 임금이 이 한마디에 이 충신의 간언에 미혹이 풀려가지고 와우! 태평성대 이루었네, 대박이다! 라고 예찬을 합니다. 자,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봄이와 온갖 자초에 뒤덮여서 어이야오, 뭐 서리, 뭐 하리요, 뭐 서리 계속 반복하죠. 한 번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대조 나오는 거 여기다가 한 번만 쓸게요. 대조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 감탄하죠. 이 태화를 이루었구나 까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산과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산과 들을 다 다녔다라고 하는 건 원관념이 뭐겠어요? 나라 곳곳을 다 다녔다 이거죠? 온 나라 곳곳을 다 다녀서 꽃향기를 모인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이때 꽃향기는요 인재들이겠어요. 여러 가지 꽃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난송과 두약 밑에 나와 있지만 난초와 향초예요. 뛰어난 인재들 혹은 뭐 충신들, 뭐 다 두 가지 해석 다 되겠죠. 뛰어난 인재 혹은 충신들 괜찮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섰다라고 하는 거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뛰어난 인재가 등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이 등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훌륭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쓸게요. 훌륭해라 라고 해주는 게 두 가지죠. 사실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 근데 예뻐라 라고 하는 감탄. 여기서는 뭘까요? 훌륭해라 라고 하는 건 감탄, 예찬이겠죠. 좋습니다. 감탄형, 명탄형이 되겠다. 그 다음 당시 설총 스승이여 라고 얘기해요. 설총 스승이죠. 중심 대상이자 예찬의 대상이겠어요. 예찬의 대상. 화자는 그 설총을 이렇게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볼게요. 보물피리 소리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보물피리 소리, 사실 보물피리 소리도 하나의 설화거든요. 우리 만파식적 들어봤나요? 만파식적? 막 이렇게 해서 피리를 부는데 이 피리를 불면 온 나라가 태평성대하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물피리 소리는요 만파식적 먼저 쓰고요. 만파식적 이라는 신라의 설화를 차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풍파 당연히 부정적, 이게 멎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실제로 누군가 피리를 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더 가까운 게 누구의 능력? 설충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설충의 역할이 바로 보물 피리 소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충의 역할
갈로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표현법 자체는요, 뭐 꽃향기를 모은다, 뭐 이렇게 후각적인 심상. 앞에서 색채 있죠? 장미꽃 표현할 때. 그래서 색채 이미지, 후각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 나왔으니까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빽빽하게 늘어섰다라고 하는 것도요, 시각적인 이미지랑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설총, 스승, 이어, 예찬, 대상, 영탄 역시나 영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리, 뭐 여기서도 뭐 청각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법들만 위주로 간단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정리를 하면요. 앞부분에서는 계속 뭐 이제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항가라고 하는 사실 화항계죠. 화항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화항계라고 하는 내용의 작품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작품을 먼저 봤다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꽃 얘기인가 임금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본문에서 압축적으로 제시했고요. 뒷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누구를 예찬하는 거? 예, 맞습니다. 설총을 예찬했다. 설총이라고 하는 학자를 예찬을 했다. 까지 마무리될 수 있죠.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우리 한시 이계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계 화항가는요, 삼국사기의 설총에 대한 기록에 전하는 화항계를 바탕으로 지은 한시이다. 표현 선택지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 좀 정리 좀 할게요. 화항계를 바탕으로 지은 시다. 바탕으로 지은 물결. 바탕으로 지었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데 먼저 모티프. 제가 말로는 엄청 얘기했었죠. 그리고 끌어다가 쓴다. 이걸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탕으로 쓴다. 뭐 차용. 인용도 물론 좋습니다. 뭐 변용. 으로 쓴 한시다. 그래서 화항계는 설화이고요. 산문 괜찮습니다. 지은 한시이다. 화항계는 꽃을 의인화해서 인간 세계를 빗대고, 이 빗댄다라는 말을 우의적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꽃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빗대는 것 자체는요, 우리 이솝우화 들어봤어요. 동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인간에게 교훈 주는 거. 이것처럼 식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인간에게 교훈 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우화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왕에게 바른 도리로 정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내용과 형식은 화항가에도 이어져 왕에게 충간하는 신하와 충신 사이의 말을 겸허히 수용하는 왕의 모습이 작품에 잘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에게 충간하는 신하, 또 충신의 말, 이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왕의 모습,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충성심을 이 바탕으로 간청하는 신하, 충신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백두홍이에요. 작가는 화항계를 활용함으로써 왕도 정치의 충신의 모습과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여기 마지막 부분 중요한데, 교훈 전달하려고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밌었어. 뭐 설총 짱이에요.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앞으로 설총 같은 인물, 그리고 이 신문왕처럼 잘 충신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교훈을 전달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제왕의 바른 도리를 일깨운 설총의 업적 예창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찬. 그래서 구성은요,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화항가를 노래하는 부분 묘사하고요. 화항의 다스림, 그리고 임금의 변심에 대한 염려, 장미꽃 때문에요. 그리고 백동과 같은 군자가 등용되어야 한다고 인재 등용의 중요성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충간을 수용하고 태평함과 화합을 이루고 마지막에 설총이 하는 일 예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항가의 제일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총의 화항계를 모티프, 변용,
인용,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포인트와 그리고 마지막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찬을 했다. 그래서 신라의 궁극적인 태평성대를 원하는 이게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인 심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인화를 하면서 우의적으로 우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한계 작품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